오늘 한번 오랜만에 저희 다가구 얘기 좀 해볼게요. 예, 다들 월세 받는 거를 꿈꾸시죠? 예, 월세 받는 거를 꿈꾸시고 또한 또 경제적 자유라 그래가지고 좀 많은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다들 다가구 주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다가구 주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가구 주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따박따박 월세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추천하지만은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로 현금 흐름이 더 많이 나오는 걸 하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요즘에 많이들 하지만은 단기 임대죠, 단기 임대. 예. 단기 임대를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다가구가 이제 최대 19개까지 방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게 이자 떼고 뭐 하면은 거의 한 300에서 500 정도거든요. 예, 얼추 한 300에서 500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떼고 뭐 순수익으로 500 이상 넘는 건 거의 없고 한 300, 400 뭐 이 정도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자 떼면은. 그럼 저라면은 이거를 이제 입지를 당연히 봐야겠지, 입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경기나 광역시에서 조금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걸 좀 말을 하지만은 뭐 서울만 볼게요. 서울의 다가구. 뭐 다가구를 보면은 지금 서울도 다가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의 다가구만 62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요즘에 다가구 주택 많이 보는 데가 이제 관악구죠. 예, 뭐 신림동 이런 데 워낙 많이 보는데 뭐 봉천동 봐볼까요? 딱 봐도 방 많아 보이죠? 지금 이게 방이 세입자가 엄청 많네요. 방이 제가 볼 땐 방이 15개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16개네요. 16개. 네, 16개인데 건축물 대장은 멀쩡하고 그 다음에 지도로 보시면은 봉천역에서 위로 좀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는 입지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런 거를 방이 16개면은 한 일부는 월세를 놓고 저라면 이제 월세 비중을 좀 아니 그러니까 저라면은 월세 비중을 좀 줄이겠지만은 단기 임대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 남들 300, 500 벌 때 방 하나당 이게 월세 한 2배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입지 좀 좋은 데 기준이에요. 꾸준히 나오는 거 기준입니다. 뭐 가끔 보면은 뭐 몇 달 만에 얼마 벌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1년은 해보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방마다 월세 거의 한 2배 이상은 나오니까 여기가 월세가 그래도 50은 넘어요. 거의 한 50, 60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 이상은 나오죠. 100 이상은. 그래서 저라면은 조금 비중을 올려서 저라면은 1000만 원 만듭니다. 네. 그리고 청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할 것 같거든요. 예. 아니면은 좀 가족을 활용하거나 이게 뭐 누구 맡겨서 뭐 자동화 얘기하는데 저는 뭐 자동화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내가 몇 번 좀 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면은 가족한테 맡겨서 가족한테 월급을 주는 게 낫지. 예,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건 제 성향이에요. 뭐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 제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최대한 장박으로 받고 어차피 단기 임대는 주 단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주 한 달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물론 당연히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그 정도 수요가 나오는지 조사를 하고 낙찰을 받든가 예, 조사를 하고 뭐 단기 임대를 할 생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일단은 조사가 다 어느 정도 됐다는 가정하에 저라면은 장박으로 받으면서 예를 들어 방이 뭐 16개 있으면은 한 저라면은 9개에서 10개는 단기 임대 돌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이랑 수도권은 좀 입지를 잘 아니까 이제 지방 쪽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좀 덜 알지만은 서울 수도권 위주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 그래도 시세 차익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 수도권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자금 보유마다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자금 보유할 수 있는 게 좀 떨어지면 지방에도 해도 되는데 내가 서울 경기에 있는데 지방에다 하기엔 조금 애매하잖아요. 물론 거리가 너무 멀면은 사람을 쓰거나 해야겠지만은 저라면은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내가 매입을 했는데 나랑 거리가 좀 멀다. 그러면은 일단 월세를 만들고요. 월세로 만들고 저라면은 다른 걸로 해서 돈을 더 벌 것 같아요.
굳이 누구한테 맡긴다 이런 거는 뭐 맡겨보셔도 되지만은 그게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 능력이긴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가족들을 말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사람을 쓰라고 하지만은 이게 단기 임대를 저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해보니까 이제 저는 그전부터 뭐 에어비앤비도 워낙 오래 했고 단기 임대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장박을 받으면은 손이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의외로. 그리고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은 월세가 잘 빠지는 입지면서도 단기 임대가 잘 들어온 입지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지들은 뭐 일자리가 많다던가 강남이랑 가깝다던가 아니면 뭐 주위에 아파트 수요가 많아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뭐 병원이 있다던가 좀 그런 특정화된 타겟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일단은 하는 게 맞고요. 왜냐면은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저라면 관리한다. 근데 누군가는 나는 관리 못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예, 돈 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한 60 넘으시면 보통 은퇴들을 많이 하시죠 직장에서. 그러면 저라면은 뭐 예를 들어 어플 다루는 능력이 좀 부족하면 그거를 좀 자제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에 청소라든가 관리라든가 근데 사실 어플도 쓰다 보면은 또 관리할 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뭐 300, 400 벌 때 저라면은 조금 내가 몸을 조금 움직이더라도 그리고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해야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저라면 그렇게 해서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단기 임대 돌리고 그렇다 너무 많이 돌리면은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좀 안 되게는 월세를 받고요. 절반 좀 넘게는 단기 임대를 돌릴 것 같아요. 이 단기 임대 수요가 좀 상권이 괜찮거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 거잖아요. 내 거다 보니까 내 거에서 하니까 안정성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한 옷을 두 옷을 해서 월세를 얻었어요. 그럼 월세가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물론 이것도 대출 받고 하면 이자가 빠져나가겠죠. 그래도 내 거에서 하고 있다는 마음의 안정감, 매출이 좀 덜 나와도 그래도 플러스 알파로 이런 입지 좋은 다가구 이런 건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조금 덜 나와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임차에서 얻어서 하면은 매출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조금 심적으로 좀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단기 임대도 얘기하고 외국인 도시 민박업 얘기도 하고 농어촌 민박업도 얘기를 하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내 거에서 꾸준히 롱런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현금 흐름 플러스 시세 차익까지 덤으로 있는 거죠. 시세 차익 있는 지역까지 잘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현금 흐름 중요하죠, 당연히. 현금 흐름 중요한데 저는 현금 흐름만큼이나 더 큰 수익이 나는 거는 시세 차익입니다. 현금 흐름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시세 차익 한번 생기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어촌도 특히나 시세 차익까지 있는 지역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외국인 도시민박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외도민은 사실 거의 다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내기에는 또 이제 일단 기본적인 단가 자체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담이니까 다들 그래도 월세라도 받자 해서 이제 다가구를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내 집이랑 가깝고 내가 관리 가능하고 상권이 괜찮으면은 다가구 매수를 하셔서 일부는 단기 임대를 하고 일부는 월세를 받으시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다가구 주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집이랑 거리가 멀다. 아니면 근데 나는 어찌됐든 지방 다가구라도 해야 된다. 그럼 좀 지방 거는 그냥 월세를 받으시고요. 뭐 누군가는 이게 너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이게 사람 써가지고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것도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차라리 월세가 낫고요.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원하는 금액은 소액으로 계속 뭐 예를 들어 지분 경매 같은 것도 한두 개만 해도 100, 200 남거든요. 저럼 그런 걸 꾸준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경 덜 쓰면서 꾸준히 버는 거. 저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유튜브를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입지가 좀 애매한 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입지가 좀 애매한 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월세가 채워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가구 주택 원룸 세팅을 최소 비용으로 해보세요. 저는 50만 원 아래로 할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 하신 분들은 진짜 싸게 하신 분들 50만 원 안쪽으로 다 끊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물론 그 이상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저야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50만 원 아래로 끊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절하면은 입지 조금 애매한 데 있죠. 예, 이런 데도 절하면은 단기 임대로 돌립니다. 물론 지방이나 이런 데는 뭐 주차는 당연히 되고 그리고 시설은 뭐 딱히 문제가 없을 거고 그래서 지방에 조금 애매한 데에 있는 물건들은 단기 임대를 놓으시고 월세가 채워질 때까지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집이 멀고 뭐 관리가 안 된다 그럼 그건 선택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근이나 이런 데서 청소를 구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은 그냥 월세를 아예 다 채우시던가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으로 월천만 원 버는 법. 네. 입지가 좀 괜찮은데 단기 임대 비중을 좀 늘리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해보시다가 돈 들어오면은 좀 더 늘리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던 분들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나중에 말린다니까요. 예. 그만하라고. 저도 예전에 그랬고. 예. 그래서 좀 뭐 에어비앤비든 단기임대든 저는 뭐 이쪽을 거의 한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뭐 말씀해 드릴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도 뭐 많고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테리어 너무 그렇게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저라면 50만 원 아래로 세팅해서 일단은 진행해 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 거니까 또 조금 신경 덜 쓰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가구 주택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월세만 받기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내가 좀 단기 임대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되고 현금 흐름 쪽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은 좀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고 입지가 좀 좋은데 그리고 사람들 수요가 있는 데를 웬만하면 하셔서 시세 차이까지 덤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